방송 한번 나갔을 뿐인데 다음날 출근이 지옥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식님이 실제로 그런 이유로 그만뒀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즘 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직장 커뮤니티에 폭로가 떴다는 말. 여기서 이상한 건 폭로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보다 회사 안에서 영식님이 어떤 사람으로 규정되었느냐가 먼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영식님은 사과를 하기보다 퇴사나 잠수 등 사라짐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영식님이 왜 퇴사했냐라고 단정하기보다 연애 프로그램이 사람을 퇴사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봅니다. 첫째, 대중 노출로 생긴 낙인. 둘째, 회사 내부의 시선과 관계 비용. 셋째, 본인 안에서 터지는 자기 비난과 속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잘잘못과 별개로 사람이 그 자리를 못 버티지 않을까요? 연애 프로그램은 연애의 의미도 있지만 대중 앞에서 치르는 평판 노동일 때가 많기도 하거든요. 이 구조는 영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속죄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벌 받는다가 아닌 내가 나를 못 견디는 상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 잘못을 비는 상태, 그 정도의 의미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아이고, 우리 영식님. 라이브 방송에도 나오지 않으셨고 이제 퇴사를 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성급하게 좀 나눈 솔로에 나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직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중의 무게라든가 자신이 TV에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무게를 짊어질지에 대해서 미처 모르셨던 것 같아요. 1939년 시인이신 김기린 씨가 쓰신 이 시에서처럼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적이 없었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이 느낌처럼 영신님은 몰랐을 겁니다. 나는 솔로에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져야 되는 일이며, 또 다른 프로그램들, 가령 이 환승연애라든가 이 솔로 지옥 등 약간은 좀 무게가 가벼운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나는 솔로 같은 이 프로그램은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만큼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당히 민감해하고 금방 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며 하나하나가 디테일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신님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요 시에서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이이시기도 하시지만 그의 실수나 행위에 비해서 큰 책임의 무게를 짊어졌다는 생각을 이번 29기를 통해서 저는 느꼈는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는 왜 영신님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한번 추측으로나마 나는 솔로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이니까 여러분도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신분석 매니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원인은 블라인드의 직장 동료의 폭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 제가 이전 직장에서 누군가가 폭로를 한다? 하면 굉장히 껄끄럽겠죠? 내가 함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알고 보니까 블라인드에서 이런 식으로 뒷담화를 시전을 하고 욕을 해. 그러니까 그 내용이 타당하든 안 타당하든 간에 그렇게까지 나에게 이제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과 내가 같은 직장에 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저는 제일 좀 1차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제가 영시임이라고 한다면 가정하에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블라인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그리고 이 블라인드는 가장 영신님이 욕을 흠씬 먹었을 때 왜 눈을 불하려라고 했던 구화때인 이제 이때 한창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번 주였죠. 여러모로 지금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발언들 혹은 상대방을 배려할 수도 배려할 영향도 배려할 능력도 배려할 여유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한창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그릇을 막 넓히고 있던 영신님이 그냥 했던 이 말들이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속된 말로 개같이 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더 이상 내가 이 직장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같이 욕을 먹일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나갔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영신님이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화 때부터 영신님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금 29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 최초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영신님에 대해서 희망적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는 지금 자신에게 겪은 일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련도 크지만 그만큼 이제 성장도 속성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일들 겪어서 이제 여러모로 좀 영신님의 입장이 29기 내내 이해가 되었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유라고 커요.
두 번째는 영수님과의 관계도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영수님도 아차했을 거예요.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구화 때는 그렇게 영식님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칠 그 여유가 없었어요. 영호한테 이제 기가 쫙쫙 빨리고 또 이후에 영철과 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또 안 맞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영숙 성격상 아무래도 뭔가를 확실하기를 바라는 영숙 성격상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식까지 와가지고 이제 폭주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잘 그랬다 이놈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빠기친 표정으로 이제 막 쏘아붙였죠. 돌이켜봤을 때 영순이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아직 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영식을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순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식님은 뻔뻔하게 다른 이제 빌런들처럼 우리 척기광수처럼 뭐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당시에 오히려 이제 다른 유튜버에 출연해서 다른 출연진들을 하거나 그럴 이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이야기 영수처럼 까짓거 한 번 더 나오지 뭐 사게 나와 이미지 한번 바꾸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뭐 아니 미킨처럼 스트레인저나 이전 사기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올 줄 아는 즉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을 먹는다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욕을 안 먹는 출연진도 없고 덜 먹고 덜 먹는다의 차이지 나도 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영신님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됐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탓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영신님도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영신님이 뭐 명문대를 나오고 뭔가 자기를 다 책임지고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신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할머니를 애틋하게 여기는 등 손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더 강했던 한편에 우리와 같은 나약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렇게 영식님이 나와서 결국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이 보이지 않는 미디어 권력이 오가고 출연진들과 제작진이 비대칭 관계이기도 하며 제작진들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흥행을 하고 살려야 되는 그 입장상 영식님의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치거나 하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식님을 막 빌런으로 막 만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줬겠죠. 영식이 한 행동을 반대로 쳐버리는 것도 현순이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식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식이 와가지고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현수님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방송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방송에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 TV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영식님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 나이에 나왔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이제 회피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20살이 넘으면 좋든 싫든 냉정하지만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사회의 윤리이고 법칙이며 영신님 또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뿐 어쨌든 나이가 20대 중후반으로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수님과 또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의 입장이고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즉 영식님은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이런저런 사회생활이라든가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나오셨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이 구조에 던져지게 된 거고 이 시에서 나온 것처럼 바다가 무섭지 않아서 뛰어든 영식이라는 나비는 물결에 절어서 온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욕을 먹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행동이 어쨌든 현숙님이나 영숙님 등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들에게 또 사과를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먼 훗날이라도 그때 현숙님 내가 너무 어리고 내가 잘 몰랐다. 그때 불쾌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수님도 그렇고 영수님도 어쨌든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수님이 이제 마지막 화에서 에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영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조금은 이 방송상에서도 현수님도 그렇고 영수님도 그렇고 같이 고생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순자 누나의 이미지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영식과 함께 데이트도 하고, 네, 같이 이제 랜드로버도 타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영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점점점 이제 승자 영수님, 그리고 영철님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 것 같죠. 또 영수님과 옥수님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책임한 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 구조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영신님께 당시에 닥쳐오게 되면서 영신님 입장에서는 대중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피하는 길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도 하고 세상에 이제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지우고 당분간은 되게 좀 힘든 시절을 거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는 영식님이 다시 그 시절을 이겨내고 어쨌든 그 또한 나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란 걸 받아들이고 한층 더 성장해서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식님은 이제 속죄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속죄가 더더욱 하기 힘들면서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거라 알고 있으면 억울하기라도 덜 억울하지. 제가 이해한 영식님은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렇게 되고 내가 욕을 흠씨 먹는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현수님도 그렇고 영수님도 욕을 하면서도 이 답답하면서 막 가슴을 쳤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식님의 이 속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면서 제일 용서하기 힘든 대상 또한 자기 자신일 것 같아요. 왜 나는 몰랐을까? 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알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경험하고 깨지고 배우면서 이제 커가는 거겠죠. 그렇게 인생에서 제일 큰 산을 지금 영희님이 힘겹게 등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그가 등산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몰랐으며 너무 어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던 거죠. 마치 막 중세나 이런데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이 혹은 현재 대기업들도 그렇고 너무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되고 그 압박을 받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영신도 비슷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가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알 거예요. 아, 뭐 별거 아니네요 하면서. 왜냐면 이제 그때쯤 되면 나는 솔로 한 40기, 뭐 50기가 방영이 되면서 영신님을 뛰어넘는 이제 역대 최고의 빌런들이 갱신을 하겠죠. 그분들에게 시선이 쏠릴 뿐더러 또 영신님이 나중에 먼 훗날 사기에 나온다거나 중지가 다시 되었다면 그때 나와가지고 이미지를 바꾸면 뭐다? 나는 솔로 24기 영신님이 이미지가 환골탈태해가지고 변하겠던 것처럼 충분히 그에게도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탐정님들도 좀 영신님을 그런 관점에서 그래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지. 그리고 내 주변의 동생들이나 조카들도 저런 찌질의 역사를 썼었지. 하지만 그때 그 역사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저 찌질의 역사를 나이 30대 돼가지고 써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24기 영수도 그렇고 자꾸 영식이 괴롭혀가지고 욕을 먹었던 27기 영식도 그렇고 이 찌질의 역사를 쓸 때 써야 돼요. 광수도 애매모호하죠. 조금 나이대가 있는 상태에서 욕을 먹지만 그래도 연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그의 속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속죄라고 보고 있고 그 속죄가 잘못을 해서가 아닌 무지의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극복 못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신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와 별개로 사람이 무너지는 순서는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라벨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 라벨이 회사와 내 주변 인간관계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해명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보다 먼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더 떠들며 버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평판의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지금 괜찮지만 훨씬 더 괜찮은 모습으로 세상과 대중 앞에 서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은 영숙님 혹은 영철과 정숙 등 아직 다루지 못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